푸른 동해의 끝자락,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이루어진 울릉도에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울릉도에 속하는 44개의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인 죽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러네요. 갑자기 너울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죠. 지금 너울이 저쪽에 많이 쳐가지고. 수고하세요. 죽도 포기해야 되겠어요. 내일 가야 돼요. 내일.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섬. 3대가 덕을 쌓아야 밟을 수 있다는 말은 죽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건 죽도를 찾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죽도에는 한때 4가구가 모여 터전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고된 생활을 이유로, 어떤 이는 생계를 이유로 하나둘 섬을 떠나갔죠. 이제는 한 가구만이 유일하게 남아 죽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섬의 유일한 주민, 그가 이곳에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끝까지 일구가 터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이래 막 버리고 나간다는 게 쉽잖아요. 가족의 섬, 죽도를 지키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맑은 하늘이 아침을 반겨주는 날이면 죽도를 찾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분 정도를 가다 보면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아있는 죽도를 만날 수 있죠. 홀로 너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듯한 장엄한 풍경. 어쩌면 죽도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는 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킨 아름다운 경관은 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죽도의 명물 나선형 진입로입니다. 1993년 죽도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죽도를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계단. 하지만 그마저도 오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365개의 나선형 계단을 올라보면 죽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울창한 대나무 숲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막을 건물 하나 없는 죽도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내어주는 길. 그 너머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타고도 한 바퀴 돌 때 너무 아름다웠고요. 솔직히 뭐 이탈리아의 남부 섬 유명한 데 많은데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연의 경관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개발로 이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죽도에서 유명한 건 아름다운 경관만은 아닙니다.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섬 위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 애정어린 손길로 정갈하게 다듬은 나무와 계절을 알려주는 꽃이 만발한 정원까지 동화에서 나올 법한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죽도를 찾은 손님들이 잊지 않고 찾는 곳. 섬의 유일한 주민인 김유건 씨의 집입니다. 방금 갈아낸 시원한 더덕 주스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이죠. 어저께 못 들어왔잖아요. 저 진짜 여기 오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못 들어왔어. 여기 들어오려고 일부러 3박 4일을 잡았는데 요즘에 도둑에서만 했어요. 근데 억수로 세련되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로. 맨날 한 3번 봤나 2번 봤나 TV에서. 약 19년 전
김유곤 씨는 아버지와의 섬생활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죽도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죽도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나, 둘, 셋. 우리 부모님이 1960년대 여기 죽도 들어서 갖고 이제 우리 칠남매를 여기서 낳았습니다. 여기 죽도가 또 평지가 이래 또 많잖아요. 우리 울릉도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농사 지어 놓으면 그래도 배불리 묵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 들어서 갖고 아이고 막 이따가 나가야지 한기 이렇게 이제 여기 50년, 60년 있게 돼버린 거죠. 부모님이. 예. 하지만 죽도 토박이인 김유곤 씨에게도 외딴 섬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양은 5kg인데 100% 안 봐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쏘고 앉아 가정에 앉아 필요한 그 있잖아 제품 뭐 TV라든지 갖다 냉장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보단 나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기와 물은 귀하죠. 저 밑에는 앉아 비닐이 깔려져 가 있고 그 위에 자갈 모래 흙 한 거의 깊은 데는 2m까지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은 야가 땅 속으로 정화가 돼서 그 배관으로 해서 이제 요 밑에 물탱크에 들어갑니다. 물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물을 뒤집어 쓰고 싶을 법도 한데 유곤 씨는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물이 귀해서 네 뭐 흥채마저 못 써요. 잠깐 더위를 식히고 나면 죽도에는 유곤 씨 오롯이 혼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부지런한 유곤 씨는 또다시 정원 관리에 나섰습니다. 정원을 가득 메운 울릉도 토종 향나무는 부모님 때부터 손수 가꾼 것들이랍니다. 이게 울릉도 토종 향나무입니다. 울릉도 토종 향나무. 예, 토종 향나무예요. 그 요 나이도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잘기는 잘라야 돼요. 그런데 어느 걸 자를까 굉장히 짤 때마다 고심을 해야 돼. 왜요? 요거 자르면은 모양도 내야 되지만 야가 혹시 죽지 않을까. 살게 살았는데 이거 나눠봐야 상도 안 나가. 분명히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 잘라내고 상치하게 발라야 돼. 강렬하게 내리쬐는 뙤약볕에도 나무 관리에 여념이 없는 김유곤 씨.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나무를 가꾸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96년도쯤에 갖고 왔었어요.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 정도 나무를 갖고 배로 싣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왜 하냐? 대나무 굵기만 가는 거 한 2, 3년 생을 갖고 와가 요래 이제까지 키운 거예요. 거기다 심어가지고. 예, 키운 거죠. 그래가 따담고 이렇게 이제까지 이래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기에 더욱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 덕분에 이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멋진 경관을 뽐내게 됐습니다. 이 작은 보람들이 유곤 씨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거겠죠.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못해요. 못한데 앉아 자기 삭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 이발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내 자식 머리 이발 깎아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정성껏 하고 자식들은 잘 깎아야 되지. 힘들다고 내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자식들은 잘 다듬어 잘 깎아야 되지. 그래야 저렇게 훌륭하게 크지. 사실 섬에서 적적한 마음이 들 때면 정원을 가꿨다는 김유곤 씨. 최근 이런 기분을 더 느끼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멘트 준비하고 있는데 나 미치겠네. 잠시만.
자, 큐. 네. 기원돼서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8년 전 죽도 총각이었던 유곤 씨는 대구 처녀 윤정 씨를 만나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선물처럼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준이를 유치원 때까지 그래서 6살까지 키우고 앉아 육지를 보내야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보내면 뭐 배울 거 없다 그러지만은 제일 따이더라고요. 자기 친구 또래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게 재밌어요. 예, 제일 따이. 예. 누구 말로는 뭐 여기 뭐 자연에 부삼아 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 자연도 자연이니까 뭐. 말을 배워야 하는 어린 아들에게 또래 친구가 없다는 것은 예상보다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윤정 씨와 아들 민준이는 교육을 위해 죽도를 떠나 생활하고 있죠. 대신 그 빈자리를 죽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모님 때부터 일궈온 유곤 씨의 더덕밭입니다. 비워다 봐야 되나? 여기가 도덕밭이에요? 예. 이거 풀밭이라도 봐, 이거 다 들었어. 얼마큼 잘 됐나 캐봐야 이제. 7년 동안 부지런히 키운 더덕. 드디어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전에는 일손을 도와주는 분도 가족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혼자 작업해야 하는 유곤 씨. 이렇게 일이 몰릴 때면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그래도 수확은 나쁘지 않습니다. 더덕 보면 이 가운데에 그 질긴 심 같은 게 베개 있거든. 얘는 거기 없다는 거야. 심지가 없어 연하고 진액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는 죽도의 더덕. 죽도의 천혜의 환경과 유곤 씨의 땀방울이 함께 키운 덕분에 그 맛 또한 일품이랍니다. 그렇게 해가 뜰 때 시작한 유곤 씨의 일과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안 돼. 오빠 좀 만나러 가야 돼. 끝났는데 사람 오빠 만나러 가야 돼. 민준아, 배 타고 조심해서 와 아빠한테. 네, 오빠 만나러 그냥 꼭 가요. 꼭 가요. 알았어. 빠빠이. 아빠 빠빠이. 아빠. 네,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민준 조심해서 와. 네, 이따 봐요.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근데 지금은 이제 방학해가지고 아이고 애가 하루가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또 보면 또 애가 많이 컸을 거야. 얼굴이고 키고 많이 컸을 거야. 많이 컸겠죠.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 윤정 씨와 아들 민준이를 위해 유곤 씨는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아침. 하늘도 돌아오는 가족을 반겨주는 건지 유난히도 맑습니다. 가족을 만날 생각에 누구보다 설렐 유곤 씨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섬 청소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가족들을 만나기 전 꽃단장에 나섭니다. 발발해. 약하게 발라야 할 거야. 효과가 있어. 점을 뭐 또 유지해야 되는데. 왜요? 우리 애가 우리 민주애가 어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벌써 시집 장가 보낸다고 지금 초초 짜고 하는데 우리 아들 이제 6살인데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더 젊음을 또 10년 젊게 유지를 해야 되지.
이런 노력도 머지않아 아들 민준이가 알아줄 날이 오겠죠. 어느덧 가족들이 탄 배가 들어올 시간. 덩달아 유곤 씨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죽도야 빨리 와. 배 다 와간다. 드디어 가족들을 태운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나이 들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 막둥이 하나 낳다 보는데 아이 너무 귀여워요. 올 때마다 기다려지고. 김민주 여기래. 아. 유곤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 10밥 9밥 계속 살았어. 조심해야 돼. 민주 조심해서 다 내리면 내려야지. 드디어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알았어. 아니야, 살이 너무 커. 알았다. 응. 오늘 고생했어. 여보 고생했어. 아이, 한번 서. 내가 넣어놓을게. 가족들 챙기랴 손님들 챙기랴 마음이 바쁜 유곤 씨. 그래도 손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금방 삭도기에 짐을 실었습니다. 아빠 거기가 좋아요. 드디어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죽도에 오릅니다. 아들 민준이는 혼자 씩씩하게 계단을 오를 만큼 못 본 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유곤 씨는 아쉽기만 하죠. 엄마랑 배 타고 오니까 좋았어. 모르겠는데. 덥다. 바로 집에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 보지 말고 나와 좀 봐줘. 윤정 씨의 귀여운 투정에 그제야 유곤 씨도 다시 발을 맞춰 걷습니다. 이제 계속 들고 있어. 그치. 예. 보고 싶었던 나의 가족, 나의 집. 그렇게 다시 죽도의 주민은 셋이 되었습니다. 가실래? 아들. 아, 너네. 죽도 토박이인 유곤 씨에게도 무더운 여름에 계단을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번 올라오려면 진짜 번가는 괜찮은데. 여러분, 한숨 돌리고 나면 아내 윤정 씨가 유곤 씨를 위해 가져온 짐을 가지러 나섭니다. 지게를 지고 나르던 시절에는 짐을 옮기는 것조차 일이었던 터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늘 부족했답니다. 지금은 화물용 삭도기가 있어 전보다는 편리해진 수준. 오늘은 유곤 씨를 위해 아들 민준이도 나섰습니다. 부자가 짐을 옮기러 간 사이 아내 윤정 씨는 남편을 대신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예. 좀 천천히 드시면 맛이 좀 덜해. 이게 빨리 되죠.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바쁘시네요. 그래도 안 뛰어온 게 다행이네요. 원래한테 막 뛰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여름에 별로 없어가지고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다 했잖아. 이제 내 할 일이 끝났어. 이거 인수인계 다 했잖아. 부엌, 매점, 인수인계 오늘 그래. 나는 이제 자유인. 말은 그렇게 해도 혼자 고생했을 남편을 대신해 아내 윤정 씨는 일을 자처합니다. 덕분에 자유를 얻은 유곤 씨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 뽀뽀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빠 일을 운영할까? 응? 거북이가 가버렸다. 어디가? 거북이가 집으로 돌아가. 꿈이 부풀어서 신나게 바다 구경을 했지요. 토끼가 잘 어울려 탔네? 맞아? 거북이. 응, 요 고다한 그림이 또 뭐야? 서툴지만 아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유곤 씨. 덕분에 민준이도 말문이 트였습니다.
좋지만 엄마 아빠 외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어른들이 걱정하길래 근데 이제 커가면서 지금 없어지고 다 좋아지고 이제 말도 트이고 이제 말 트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육을 위해서라지만 윤정 씨는 남편 걱정이 늘 앞섭니다. 장조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장조림 백할걸 갖고 왔어요. 반찬거리랑 제가 해줄 거 다 고기예요. 올 때마다 꽉 채워놓고 하시는 거죠? 네. 반찬도 해놨는데도 아까 아직도 콩을 안 해먹어서 콩이 썩었어. 밥을 아예 안 해먹네요. 갑작스러운 주방 점검에 유곤 씨는 불호령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콩을 밥을 해먹는데 콩이 다 썩었어. 우리 콩이 어디 있는데? 여기 통 빼봐. 곰팡이도 봐. 밥을 안 해먹. 한 번도 안 해먹었어? 아니 자기 냉동실 안 해놨나? 안 해놨지. 어디다 넣었나 몰랐지? 콩을 풀려갖고 나도 왜 아 불러놨다가? 나 몰랐는데. 먹지 물에다가. 몰라 나 몰라. 얼으면 또 수분 돼갖고 그건 똑같은데. 아 몰라. 맨날 모른단다. 아니 밥 해먹었어? 해먹었지. 언제? 몇 번에? 야, 저기 밥을 왜 안 해먹을 수가 있노? 아이고 참. 내 딸아 해먹는다고 해먹는데. 결국 잔소리를 듣고야 말았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유곤 씨. 윤정 씨 덕분에 한동안 음식 걱정을 덜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왜 이리도 빠르게 흐르는지.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 더덕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가위에 이렇게 물기를 좀 건조를 시켜야 돼요. 죽도를 찾는 고마운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더덕 주스인 만큼 더덕을 수확하고 씻고 말리고 손질하기까지 유곤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평소라면 혼자서 종일 더덕 손질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아내 윤정 씨가 있어 수월한 수준이랍니다. 지금 쉬어도 된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유곤 씨 못지않은 능숙함을 뽐내는 윤정 씨입니다. 그 남편 혼자 여기 놔두고 육지에 가 있어도 편하진 않겠어요, 마음이. 저 진짜 육지 나가서 밖에서 마음 편하게 커피는 많이 못 마셔요.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밖에서 뭐 분위기 찾고 뭐 친구는 애 보내고 책 보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커피숍을 제가 커피 너무 많이 써요. 물론 나도 뭐 고생하지만 애 데리고 가가지고 포항에서 고생만 해요. 근데 뭐 넘보기는 그게 노는 것 같아도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고생하지. 서로의 힘듦을 알기에 더 애틋한 부부. 지금의 고된 시간도 언젠가 아름답게 꽃피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길 바라봅니다. 더덕 작업이 끝날 무렵 단잠을 자던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꽃게 봐. 민준이 다 잡아. 우와, 아빠 공 잡았다. 야, 우리 민준 잘하는데 우리 아들. 야, 우리 아들 축구 선수 되겠다. 빵야. 빵! 우와. 잘하지 못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순간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발맞춰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시 하나가 될 날이 찾아오겠죠. 한바탕 뛰어놀고 난 뒤 오랜만에 죽도로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기 구워야지. 아, 아빠 구워줄게. 알았지? 아빠 고기 피났어.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괜찮아. 아빠 피 안 나게 할게. 알았지? 아, 이거 봐. 오, 고기인데? 고기를 버렸지? 아, 좋아. 처음 하는 바비큐 파티에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이 신기한 모양. 그렇게 아들 민준이는 소중한 추억을 하나둘 쌓아갑니다. 고기가 알맞게 익으면 드디어 식사 시간. 오늘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유곤 씨가 좋아하는 고기도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도 형하고 얼굴 좀 맛있네. 더운데 굽느라고 고생했어. 잘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우리 아내랑 이래 먹으니까 좋네요. 밥맛도 있고. 아이고, 밥은 혼자서 밥 먹는 거는 배부르니까 먹는 건데, 이 가족끼리 이래 먹는 거는 이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내가 와갖고 이 엄청 맛있는 게 저가 진짜 간만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어주고 또 먹고 또 그나마 제가 있을 동안 또 이제 얼굴이 싹 좋아져요. 제가 가고 나면 또 배만 나오고 시리만 먹어. 그나마 저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또 먹고. 근데 문준이도 같이 또 먹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배워요. 밥 좀 챙겨 먹어. 밥도 올려놓고 국도 있는데. 응? 같이 웃고 행복을 나누면 이만한 지상낙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가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단 하나의 섬, 죽도. 그렇게 오늘도 죽도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 자랐고 우리 민주도 태어나고 저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섬도 지키고 가꾸고 죽도는 저의 운명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없어. 무인도지만 저희가 없으면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지상 낙원이죠.